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실전 통영 모의고사입니다. 딱 시간을 정해놓고 주어진 시간 내 실전적으로 답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직관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시간입니다. 총 5회분이 있는데 1회분은 10년 기출문제 엑기스만 뽑아서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회부터 5회까지는 타기간 기출문제와 그리고 예상문제를 엄선했습니다. 총 5회 200문제입니다. 잘 정리하시면 좋은 점수 맞을 수 있습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해당하여 무효.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해당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강박, 강탈, 비명, 지르다. 풀어보겠습니다. 강박, 강탈, 비명, 지르다. 따라서 기억지문의 강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고 강제집행도 역시 마찬가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고 양도소득세 회피도 탈세이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리얼은 적극 가담. 이 키워드를 보게 되면 매매가 됐든 임대차가 됐든 저당권이 됐든 관계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얼 하나만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는 사실이죠. 강박, 강탈, 비명, 지르다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 테마 부동산 이중 매매입니다. 무엇이 떠오릅니까? 적극 가담. 적극 가담 아니면 무조건 유효. 적극 가담일 때 무효. 설령 2번 지문에 알았다, 악이라 할지라도 적극 가담이 아니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말은 유효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적극 가담 무효일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대위라는 용어를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폭탄이기 때문에 제2 매수인 연결된 제3자는 선의도 악의도 다 죽습니다. 절대적 무효라고도 하지요. 다시 대위, 선의정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번 지문에 이중 매매가 무효일 때 제2 매수인 연결된 선의 제3자 유효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즉 보호받지 못한다는 이야기 바로 정답. 동그라미 3번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얘기는 적극 가담이란 말이 없다면 먼저 등기 친자가 소유권 취득하고 네 번째 질문이죠. 반사회적 무효가 된다면 제1매수인은 직접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대위 청구한다는 뜻. 다음에 다섯 번째 이중 부동산 임대차 계약도 역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문제. 통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병. 그리고 등기까지 해주었다. 즉 띄우면 갑을 통정했고 을은 다시 병한테 넘겨서 모르는 선의의 병. 그러면 1번 지문은 갑과의 계약은 무효죠. 효력이 없기 때문에 채권 채무관계 없으므로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채무 불이행 문제가 발생할 이유도 없겠죠. 두 번째, 갑은 선의의 병을 상대로 말소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동그라미 3번,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2번, 3번 같은 지문. 네 번째 지문,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됩니다. 하나 기억하세요. 입증책이 나오면 전체 총칙에서 중과실은 상대방이 입증하고 나머지 건 무효 취소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지금 중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 주장하는 자가 병의 악의를 증명할 것이고 동그라미 5번 병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 지문이 틀렸습니다. 취득합니다. 즉 선의만 있으면 되지 선의, 유과실, 무과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소유권 취득한다. 정답. 즉 선의만 있으면 되지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는 사실. 통정허위 표시는 사례로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꼭
정리해 두시고 다음 문제. 착오죠.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 단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기억 지문에 하자 담보 책임 성립하더라도 착오가 있더라면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권 배제되지 않습니다. 맞는 지문. 니은은 경과실. 경과실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틀린 지문. 디귿.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벌써 상대방이 표이자 착오를 알고 이용했으면 상대방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니은이죠. 채불령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습니다. 따라서 원상회복 손해배상이 밀려오겠죠. 이때 매수인은 착오가 있다면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는데 이 기억하고 리을 이 두 가지 판례를 잘 기억해 주십니다.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채불로 인한 해제 이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담보 책임 성립 여부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해제하자마자 취소할 수 있다. 무슨 얘기인가? 해제하자마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머릿속에 기억해 둘 것. 이 문제는 무권 대리 문제죠. 자, 그러면 갑을병인데 대리권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을 때 자, 1번 지문은 추인하지 않으면 일단 효력은 없다. 불확정 무효라는 사실. 그 다음에 묵시적 추인할 수 있다. 명시적, 묵시적 모두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동그라미 세 번째는 알았던 경우입니다. 악이라는 얘기죠. 최고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 지문이 틀렸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설령 무권대리를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본인한테 물어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최고 독촉해 볼 수는 있다. 그런 얘기죠. 물론 철회는 선의만 됩니다. 최고는 악의도 인정된다. 네 번째 질문, 기간을 단축한다는 얘기는 내용을 변경한다는 얘기죠. 이런 변경을 가한 추인은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은 없다는 거죠. 맞는 지문이고요. 다섯 번째, 추인하게 되면 무권 대리 추인하게 되면 그때부터가 아니고 계약 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맞는 지문이죠. 기억하세요. 선처리는 최악. 이 뜻은 상대방과 상대방 했을 때 네, 여기 선 나옵니다. 색깔을 다르게 하겠습니다. 여기 선 처리는 뭐다? 여기 최악.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혹시 헷갈리는 거 방지할 수 있을 것이고, 다음 문제. 담보권 설정 대리권만 수여했는데 가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뜻은 권한 넘은 표현들이죠. 권한은 담보 설정, 넘은 것은 매매. 전혀 별개의 것이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동그라미 1번 지문에서 을은 무권 대리인이죠. 무권 대리는 X 마스크입니다. 무엇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대리 주장할 수가 없고요. 표현대리는 본인이 주장할 것이고, 동그라미 B1 표현대리가 성립했다 이 말이 뜨는 순간 100% 본인 책임입니다. 따라서 과실상계에서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동그라미 3번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악이죠.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알았던 경우 최고 독촉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알았던 경우는 철회권은 인정되지 않고, 동그라미 4번입니다. 허가구역에서 확정 무효가 돼버렸어요. 허가구역에서 확정 무효가 됐다는 얘기는
강행법규 위반돼서 확정무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는 없는 겁니다. 확정무효가 되면 그걸로 끝. 동그라미 5번, 갑 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병과 체결했다. 즉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죠. 본인 이름 현명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했으면 이런 경우는 아무리 병이 선이 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 성립할 여지는 없는 거죠. 바로 정답입니다. 띄워볼까요? 현명, 유권대리든 무권대리든 현명을 전제로서 시작하는 거죠. 따라서 현명하지 않았다면 표현대리는 적용될 이유가 없다. 다음 문제. 허가구역 문제입니다. 방금 전 무권대리 영역과 허가구역, 글자는 달라도 불확정 무효, 유동적 무효 같은 영역. 특히 허가지역 문제는 계약법과도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면 잠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허가 받기 이전 매매 효력은 없다. 그러나 협력할 의무는 있다. 허가 신청해서 허가 나면 확정유효, 그렇지 않으면 확정무효. 따라서 허가 받기 이전 매매 효력이 없기 때문에 채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도 없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문제 삼는 해제할 수는 없다. 협력 의무는 있기 때문에 협력 의무 소재기할 수 있고 협력 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최소한의 기본 논리는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업에 계약금 지급한 상태 허가 신청, 자, 이행 착수 아닙니다. 계약금 계약 해제 허용됩니다. 그래서 허가 지역이 떴을 때 계약금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체불로 인한 해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 해제 가능하다는 거, 요걸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니은 지문은 협력 의무 이행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소재기할 수 있다. 맞는 지문. 디귿, 이행 불능이 명백하고 존속을 바라지 않는다면 위 매매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맞는 지문. 허가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 당연히 유동적 무효가 아니죠. 확정 유효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옳은 것은 니은 디귿. 다음 문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그러면 여러분들이 1번 봅시다. 처음부터 무효. 취소하면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가 될 것이고, 제한 능력자 누가 기억나십니까? 대표적으로 미성년자. 당연히 뭐 할 수 있습니까? 홀로 취소할 수 있다. 물론 추인 자격은 안 됩니다. 3번 제한 능력자 법정 대리인. 자, 추인. 당연히 취소 원인 소멸된 후? 아니죠. 취소 원인 소멸 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취소 원인 소멸된 후라는 것은 19세 후란 얘기죠. 취소 원인 소멸되기 이전에 할 수가 있습니다. 19세 전 옆에 계신 법정 대리는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습니다. 3번 X. 그래서 취소 원인 소멸 전과 후 잘 정리하시고, 네 번째, 제한 능력자 취소 원인 소멸된 후, 즉 미성년자가 성년된 후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했다면 법정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확정 유효. 동그라미 5번은 상대방이 확정되면 그 취소는 그 상대방, 그 사람한테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때 그 사람한테 할 것. 한번 정리해 봅시다. 미성년자가 성년된 후, 이것을 법정 대리인이 존재할 것이고, 성년되면 법정 대리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졸업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미성년자는 그 상태에서 추인할 수 없겠지만 법정 대리인이야 당연히 추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성년이 돼야지만이 비로소 추인할 수 있고, 성년되면
법정 대리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성년자를 어렵게 표현하는 것이 취소 원인 소멸 전, 성년된 후를 취소 원인 소멸된 후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법정 추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물론 뒤에 추인할 수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전제를 해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이때 법정 추인 아닌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할 때 반사회적 법률행위인 것보다는 아닌 것, 법정 추인인 것보다는 법정 추인 아닌 것, 항변권이 인정되는 것보다는 항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 아니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답 찾는 요령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법정 추인 아닌 경우는 상대방이 이행 청구하거나 권리 양도할 때 법정 추인이 아닙니다. 이것을 상청량으로 기억하기. 법정 추인 아닌 경우는 상청량.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서 상대방 들어간 것은 바로 3번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정답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거 보세요. 취소권자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법정 추인 아닌 것, 상청량을 기억하기. 다음 문제, 조건과 기한. 해제, 발정, 해소 기억하세요. 정지 조건 발생하는 것이 정지 조건 발정. 해소는 해제 조건은 발생이 아니고 소멸. 그 다음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정지 조건부 기한 이익 상실. 그럼 여기 히읗이 있으면 앞에 히읗이 있어야 되는데 히읗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 설명 안 드립니다. 히읗을 찾을 것. 동그라미 3번입니다. 이미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은 불능 마이너스 그 조건이 정지 조건 발정 발생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 무효 정답입니다. 동그라미 4번입니다. 불확정 사실 발생 시기를 이행 기한으로 정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것 신경 쓰지 마시고 기한만 보세요. 조건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합니다. 근데 기한은 확실하게 도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한이 나오면 확실하게 도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장 보지 마시고 기한은 뭐한다?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조건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고요. 기한은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기 때문에 반드시 도래합니다. 따라서 이 질문 틀렸고요. 다섯 번째, 상호 계산하자, 퉁치자. 이때 기한은 소급표가 절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급표가 인정되는 상계에 기한 붙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라는 거죠. 띄워볼까요? 불정무 이렇게 기억해도 좋고요.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음 문제,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지상권, 본권이죠. 점유권 아닌 것들은 본권으로 기억하세요. 점유권 아니면 본권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 지상권은 본권이고 온천에 관한 권리, 관습법상 물권 아니고 통행권,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공원 이용권, 배타적 권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관습법상 물권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 미등기 무허가 역시 관습법상 물권 이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띄워볼까요? 관습법상 물권 아닌 것들 기억하세요. 미등기 무허가, 온천 가서 근처 공원 왔다 갔다 통행했다. 다음 문제,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기억하세요. 주, 종 관계. 물건이 주면 물건이 침해됐을 때 내나 치워 하지 마.
물권자 청구권은 종입니다. 물권의 대표는 소유권, 종은 소유권에 기인한 물청. 이 두 가지는 언제나 운명 함께 한다. 그렇다면은 동그라미 1번 전 소유자 소유권 없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물청만을 분리 유보해서 불법 점유에 대해서 방해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소유권 없으면 소유권 물청도 절대 없다. 그리고 물청 행사할 때는 상대방의 규책 사유, 잘못 유무 따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 동그라미 3번 방해 배제, 방해 제거죠. 그러면 이미 현재 계속되고 있는 침해를 얘기하는 것이지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는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동그라미 4번 소유권 물청은 종, 소유권은 주, 종된 것을 주된 것으로부터 분리해서 소멸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동그라미 5번 소유권 물청은 종, 소유자 소유권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없으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입니다. 주, 종, 소유권하고 소유권 물청은 언제나 운명을 같이 한다. 결국은 1번이나 5번이나 같은 지문으로 파악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 문제. 등기가 있어야 물권 변동이 생기는 경우. 그럼 이것도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는 협의란 단어가 나오죠. 협의는 합의, 법률 행위입니다. 따라서 뒤에 조정, 법원에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경우는 등기를 요합니다. 바로 정답. 2번은 법정지상권 등기 분료, 분묘기지권 등기 분료, 등기사항 아닙니다. 네 번째는 경매, 역시 등기사항 아니고요. 법정갱신도 자동갱신. 협의란 단어가 나오면 등기를 요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조정에 눈 초점 맞추지 마시고 협의. 다음 문제. 중간 생략 등기 이야기입니다. 갑의병 순차 매도 3자 간 합의, 즉 전원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그러면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을의 등청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갑이 등기 을 거치지 않고 병으로 가는 것, 갑이 예수했다는 얘기지 갑의 당사자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을의 등청은 살아있다. 동그라미 3번 갑은 을에 대한 대금 채권 행사는 제한받지 않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을이므로. 네 번째 질문은 허가 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저는 합의가 없습니다. 합의가 없다면 갑의 동의 승낙 없이 등청 받아서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논리가 안 맞습니다. 승낙 있어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5번. 즉 무슨 얘기일까요? 허가지역 아닌 중생등기는 유효, 허가지역 중생등기는 무효. 허가지역에서 중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허가까지 생략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무효. 그러면 허가지역 아닌 중생등기 유효를 전제로 한다면 전원 합의가 없다면 대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전원 합의가 있으면 직접. 다음 문제 간접점유입니다. 네,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인도 임차인이 점유해서 그 다음에 주민등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직접 점유인데 이자가 다시 주인의 동의 얻어서 전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주택의 간접 점유를 통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즉 빠르게 본다면 갑, 임대, 을. 다음 을이 전대해서 병한테 직접 점유를 주게 되면 을은 간접 점유가 되죠. 간접 점유를 통해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점유 취득시효. 점유라는 두 글자 속에는 간접 점유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고 직접 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침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간접점유자 의사에 반한다더라도 간접점유는 침탈된 것이 아닙니다. 침탈 기준은 직접 점유자 기준. 동그라미 네 번째 간접점유자. 자, 예를 들어서 갑을 임대하고 갑의 동의 없이 전대하더라도 을이 침탈이 아니면 갑도 침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동그라미 네 번 간접점유자 점유보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틀린 지문이죠. 간접점유도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을이 만약에 침탈이면, 자, 이 말이 바뀝니다. 을이 침탈이다, 뺏겼다 한다면 갑도 침탈이죠. 그러면 을이 점유보호청구권이 있듯이 간접점유자도 점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음, 동그라미 5번 점유매관계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가 무효하더라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유효가 됐을 때는 계약이 끝나고 나서 반환, 계약이 무효면 즉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간접점유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맞는 지문입니다. 한번 띄워볼까요? 간접점유, 점유권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점유보호 청구권 또는 점유권 물청 당연히 인정됩니다. 56번은 점유자 회복자 관계. 즉 만약에 계약이 무효라 한다면 당연히 회복자, 점유자 두 관계가 들어가고 회복자는 점유자한테 점유 내놔, 반환을 청구할 것이다. 그러면 점유자는 그동안 취득한 과실 문제,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문제, 그리고 지출 비용 상환 청구권 문제 세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례 문제로 자주 출제되기도 합니다. 동그라미 1번 선의 점유자 과실취득권 인정합니다. 다만 통상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행지체로 인한 매매계약이 해제가 됐다. 그러면 이 해제는 유효를 전제로 하는 지문이거든요. 따라서 해제는 원상회복 들어가기 때문에 선악 묻지 않고 주고받은 거 다 원인치이기 때문에 선의 점유자 과실권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즉 이런 경우에요. 매매계약이 유효할 때 해제가 됐을 때는 이 점유자, 회복자 이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질문, 악의 점유자. 네, 악의 점유자는 자주이든 타주이든 이익 현존이 아니죠. 손해 전부 배상. 동그라미 네 번째, 지금 점유자가 유익비 지출한 거 좋습니다. 그런데 선택은 점유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회복자 선택. 동그라미 5번입니다. 무효인, 자, 매매계약이 매수인 필요비를 지출한 후 매도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는 얘기예요. 이때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 이 양수인 누굴 뜻합니까? 제3자를 뜻하죠. 이자한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정답. 자, 보세요. 지금 회복자가 지금 매매해서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때 을은 누구한테? 병한테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소유자가 바뀌었으면 현재 소유자한테 점유자 비용 상환 청구권 청구할 수 있다는 뜻. 다음 문제. 과반수 지분권자, 소수 지분권자 이야기입니다. 3분의 2 과반수 소수. 근데 관리 방법에 관해서 협의하지 않았다. 기억할 게 과반수 지분권자 관리 행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동그라미 1번에 병이 갑으로부터 특정 부분 사용 수익을 허락받아 점유. 그러면 관리 행위로 적법하기 때문에 소수 지분권자, 과반수 지분권자 이야기죠. 즉 임대차에서 병한테 갔다면 소수 지분권자는 아무것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즉 반환 청구도 아니고요. 지분만큼 차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의리할 수 있는 것은 과반수한테 받은 차임 내놓으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수는
과반수 연결된 제3자한테 노타치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을은 병을 상대로 토지분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정답입니다. 갑이 과반수 지분권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전부 등기 쳤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부 무효는 아니죠. 자신 지분만큼은 유효. 소수 지분권자 을은 갑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등기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 그런데 동그라미 3번 보세요. X토지에 관해서 정명의 원인 무효 소유권 이전 등기. 요거는 전부 무효죠. 이때 소수 지분권자 을은 지분 관계없이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동그라미 네 번째. 무가 X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다. 자,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지분만큼 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신의 뭐만큼? 지분만큼. X토지가 나대지다. 자, 건물 축조는 관리 행위가 아니고 처분 행위가 되기 때문에 갑은 을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는 없는 거죠. 과반수 지분권자, 소수 지분권자, 공유관계 정확하게 이해하기. 다음 문제, 지상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상권 문제가 떴을 때는 딱 떠오르는 것이 무조건 지상권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한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을 토지에 신축한 소유권 유보하여 지상권 양도할 수 있다. 분리 처분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갑의 권리가 법정 지상권, 치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 치료 결정이 없다면 치료가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치료 연체 주장하지 못할 것이고, 세 번째 거 치료 연체한 갑이 병한테 지상권 양도했습니다. 을은 치료 약정 등기된 때에만 연체 사실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기돼야지. 네 번째 질문, 을의 토지를 양수한 정, 갑의 을에 대한 치료 연체액을 합산해서, 자, 여기가 틀렸습니다. 2년 치료가 연체되면 소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연체, 합산 인정하지 않습니다. 연체, 합산을 주장하게 되면 지상권자한테 불리하거든요. 다음 다섯 번째, 갑이 무에게 지상권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했다. 치료 연체를 원인으로 소멸 청구는, 자, 무에게 통지한 후 키워드 상당한 기간, 즉시가 아니고 상당한 기간 경감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띄워볼까요? 전 토지 소유자 연체 더하기 현재 토지 소유자 연체 합산 인정하지 않는다. 지상권자한테 무조건 유리하게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 법정 지상권 이야기죠. 관습법지. 자, 지금 지문은 법정 지상권이든 또는 관습법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그러면 항상 동일 소유부터 들어가면 동일 소유. 근데 기억 지문은 을소유 토지에 을의 승낙 얻어서 신축한 병, 갑에 단순히 매수했다 한다면, 자, 매매 계약 당시 동일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관습법지 인정할 것 없고요. 니은입니다. 어려운 지문이에요. 을소유 토지에 갑과 을이 건물을 공유하면서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하였다가, 자, 경매로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어떨까요? 니은 같은 경우는 건물이 공유 관계이면 법정 지상권 인정하고요. 건물이 뭐라면 공유, 토지가 공유면 법정권 인정하지 않는다. 기억하세요. 근데 니은 지문 읽어보니까 지금 건물이 뭐라고요? 여전히 공유 상태죠. 건물이 공유 상태이기 때문에 법정상권 인정한다. 디귿 같은 경우는, 자, 지금 함께란 단어가 있고요. 쭉 보면 샀는데 토지만 등기하고 건물은 등기시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면 동일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면 법정상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니은입니다. 그래서 혹시 공유관계가 나왔을 때는 건물이 공유다 판단된다면 법정상권 인정되고, 만약에 토지가 공유다 그러면 법정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기 토지, 타인 토지가 나오죠. 그래서 네 땅, 내 땅이 나오는데, 그래서 지역권은 지금 타인 토지, 자기 토지. 그래서 유역지가 주가 되고 지역권이 종. 이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지역권 상속 취득할 수 있다. 2번 주된 유역지와 분리해서 종된 지역권만 양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2번. 그렇게 푸는 겁니다. 지역권자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타인 토지는 승낙한 토지, 자, 자기 토지는 요청한 토지. 그래서 자기 토지는 유역지, 타인 토지는 승역지. 네 번째, 토지의 불법 점유자 통행지역권 시효취득 주장할 수 없습니다. 취득은 쉽게 1인이 취득하면 다른 사람 공유자도 이를 쉽게 취득한다.